수원 화성에 신도시를 건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할아버지.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며 새로운 꿈을 펼쳤습니다. 단순한 이장이 아닌 조선 최고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원 화성에 숨겨진 정조의 야심찬 계획과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만나보세요. 사도세자의 죽음과 정조의 아픈 기억들. 1776년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정조.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지요. 전하, 오늘도 사도세자님의 묘소에 참배하러 가신다 하시니 측근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인의 아버지이신데 자주 뵙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정조는 말을 타고 양주 배봉산에 있는 아버지의 묘 영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떠오르는 것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었어요. 1762년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 창덕궁 뜰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그날을. 아바마마. 어린 정조의 절규는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오해가 빚어낸 비극이었지요. 아버지 어찌 그리 허무하게 가셨습니까? 영우원에 도착한 정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모두 아버지를 역적이라 했지만 과인은 압니다.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셨다는 것을. 정조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아버지를 합당한 예우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론 세력들은 여전히 사도세자를 역적으로 여겼고 정조의 효심 어린 행동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거든요. 전하, 너무 자주 영우원에 행차하시면 신하들이 우려할 것 같사옵니다. 영의정 김상복이 조심스럽게 간언했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아버지 묘에 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효는 백행의 근본이 아니더냐. 그렇다옵니다만 사도세자께서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과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시다. 정조의 분노에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젊은 왕이 아버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그르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신하들의 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조는 매달 영우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갔어요. 아버지 이곳은 너무 초라합니다. 과인이 아버지를 모실 합당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영우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곳에 들렀습니다. 바로 화산이었어요. 수원 근처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산을 보는 순간 정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를 모실 곳이다. 화산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었거든요. 더욱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어요. 만약 이곳에 아버지의 묘를 모신다면, 그리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면 정조의 머릿속에는 벌써 웅장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과인의 새로운 꿈을 펼쳐보겠다. 정조는 화산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보수적인 신하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었지요. 아버지 묘를 화산으로 이장하기로 결심. 1789년 정조 즉위 13년째. 드디어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미 영우원을 화산으로 이장하고자 한다. 대전에 모인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가 당황한 것이었어요. 전하 영우원 이장 말씀이십니까? 좌의정 최재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지금의 영우원은 아버지를 모시기에 너무 초라하다.
화사는 명당이니 그곳으로 이장하려 한다. 하지만 전하 이장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옵니다. 풍수지리는 물론 백성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신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과인이 이미 다 생각해 보았다. 화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곳이다. 그때 노론의 영수 심한지가 나섰습니다. 전하, 감히 말씀드리옵건대 사도세자께서는 조심하라. 과인의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조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역적으로 여기는 신하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옵니다, 전하. 다만 이장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백성들에게 부담이 그 문제는 과인이 해결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장을 완수할 방법이 있다. 신하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화산 이장과 동시에 그 일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를 말입니까? 그렇다. 수원 땅에 조선 최고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여 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장 비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정조의 구상은 실로 혁신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묘지 이전이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전하, 그런 큰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걱정하지 마라. 과인에게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 정조가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정약용이었어요. 다산 정약용 앞으로 나오너라. 예, 전하. 당시 33세의 젊은 학자 정약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대가 평소 연구해온 서양의 기술과 조선의 전통을 결합하여 이 프로젝트를 설계해 보겠느냐? 전하의 명이시라면 목숨을 걸고 하겠사옵니다. 정약용의 대답에 정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그 후 몇 달 동안 정조와 정약용은 밤낮으로 화성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양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백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어요. 전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곽을 쌓되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공간과 연결되도록. 훌륭한 생각이다. 그리고 행궁도 건설하여 과인이 종종 머물며 백성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자. 두 사람의 열정적인 토론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산. 이 모든 공사를 할 때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자. 정당한 임금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동원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이다. 정조의 파격적인 제안에 정약용도 놀랐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전하, 그렇게 하면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과인이 다 계산해 보았다. 백성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사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정조의 혁신적인 사고에 정약용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하들과 노론의 강력한 반대와 갈등. 1790년 봄, 드디어 화성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노론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전하, 이런 무모한 계획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영의정 김상복이 급히 대전으로 달려와 간언했습니다. 무모하다니? 무엇이 무모하다는 것이냐?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게다가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시겠습니까? 정조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과인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도시 건설로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인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때 좌의정 최재공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전하, 신도 전하의 효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 국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경, 그대는 과인을 어떤 왕으로 보느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왕으로 보느냐?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과인을 믿어달라. 이 계획은 결코 사치스러운 개인적 욕망이 아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농업 기술과 상업 시설을 도입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한양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치적 거점을 만들 것이다. 신하들은 정조의 웅장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는 것은 심한지가 다시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조가 더욱 단호했습니다. 심한지, 그대는 계속 과인의 아버지를 모독하려 하느냐? 모독이 아니라 과인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시다. 정치적 불운으로 돌아가셨을 뿐이다. 정조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과인은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누가 반대하든 상관없다.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사원 이재학이었어요. 전하, 신은 이 계획에 찬성합니다. 오이경이 찬성한다니. 네, 전하, 신이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계획입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신다는 부분은 이재학의 지지 발언에 다른 신하들도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군요. 전하의 효심도 감동적이고 분위기가 바뀌자 반대파들도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정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어요. 다산, 이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자. 예, 전하. 정약용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할 것이었어요. 과인은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화성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정약용과 함께한 화성 건설 계획 수립. 1792년 봄 화성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창덕궁의 한 전각을 설계실로 만들어 정약용과 함께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다산, 이 지도를 보라. 화산 일대의 지형이 참으로 절묘하지 않느냐? 정조가 펼쳐놓은 대형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산과 그 주변의 평야, 그리고 수원천이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산은 방어에 유리하고 평야는 농업과 상업에 좋으며 강은 교통과 물 공급에 안성맞춤이옵니다. 정확하다. 그런데 다산, 그대가 연구한 서양의 건축 기술을 여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느냐? 정약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양 선교사들의 저서를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연구해 왔거든요. 전하, 먼저 성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선 성곽은 산세를 따라 불규칙하게 쌓았지만 화성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르게 한다는 것이냐? 서양의 요새 기술을 참고하여 포루와 강류를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적이 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감탄했습니다. 정약용의 아이디어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었거든요. 훌륭하다. 그리고 성 안의 도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하, 신이 생각하기에는 바둑판 형태의 정방형 구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각 구역마다 기능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종이에 간단한 설계도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곳은 관청구역, 이곳은 상업구역, 이곳은 주거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행궁을 짓고 아, 행궁. 과인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다. 행궁은 어떻게 설계할 생각이냐? 전하께서 자주 거처하실 곳이니만큼 편의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궁궐로 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말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렇다.
과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백성들과 멀어진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숨쉬는 새로운 형태의 궁궐을. 두 사람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하들 앞에서 완성된 설계도를 공개하는 날이 왔어요. 여러 경들, 화성의 설계가 완성되었다. 함께 살펴보자. 대전에 모인 신하들 앞에 거대한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의 성곽이군요. 도시 계획도 체계적이고 특히 좌의정 체제공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전하, 이 설계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방어와 생활,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모두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전하, 설계는 훌륭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대사원 이재학의 질문에 정조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과인이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다. 다산, 새로운 건설 기법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정약용이 앞으로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감께서는 거중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중기? 예, 서양의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기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무거운 돌도 적은 인력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신기한 기계가 있다니? 그뿐만 아닙니다. 농로라는 수레를 개발하여 재료 운반 효율을 높이고 유형거라는 특수 수레로 대형 석재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설명을 듣던 영의정 김상복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겠군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 20년은 걸릴 일을 10년 이내에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조가 마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말입니까? 그렇다. 지금까지의 역사나 부역과는 다르다. 일한 만큼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 일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전하, 그렇게 하면 비용이. 걱정하지 마라. 과인이 계산해보니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 비용은 줄어든다. 그리고 완성된 화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정조의 경영 마인드에 신하들은 새삼 감탄했습니다. 또한 이 공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조의 설명이 끝나자 대전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계획의 웅장함에 압도당한 것이었어요. 공정한 임금과 혁신적인 건설 방식. 1793년 3월 드디어 화성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수원에 내려가 기공식을 주재했어요. 오늘부터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화성 건설이 시작된다. 정조의 선언에 수천 명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화성 건설에 참여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사는 강제가 아닙니다. 모두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공사는 모두 강제 동원이었는데 정말로 돈을 주신다는 겁니까? 한 농부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일한 것은 하루치 임금을, 품질 좋은 일을 한 것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정조의 대답에 백성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열심히 일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어차피 임금은 받는 건데. 아니야. 임금을 받는다고 하니 더욱 잘해야지. 게다가 우리가 짓는 건 임금님이 사실 궁궐이야.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약용이 개발한 새로운 기계들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저 거중기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 10명이서도 못 들던 돌을 3명이서 들어 올리네. 농로도 대단해.
이 수레 하나면 기존 수레 서너 개 몫을 하는구먼. 기술 혁신 덕분에 공사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조의 현장 관리였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보며 직접 백성들과 대화했어요.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 공사는 어떻습니까? 아, 전하.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도구나 재료가 부족하지는 않고. 정조의 세심한 배려에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임금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인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솜씨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정성으로 지은 성은 천년을 갈 것입니다. 정조의 격려에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화성의 동문인 창녕문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이야 정말 멋지다. 우리가 지은 게 맞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조는 완성된 창녕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를 모실 성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양반들이 백성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전하, 이렇게 백성들을 후하게 대우하시면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도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질서가 정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과인은 이것이 조선 전체에 퍼지기를 바란다. 백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정조의 의지 앞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성 완공과 정조의 이상향 실현. 1796년 9월 마침내 화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착공한 지 3년 6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완공이었지요.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정조는 완성된 화성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웅장한 성곽,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도시. 모든 것이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어요. 전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정양용도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다산, 그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고맙다. 전하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합당한 곳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정조는 양주 영원에서 아버지의 관을 정중히 모셔와 화산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현룡원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룡원 조성이 끝나자 정조는 화성 행궁에서 머물며 새로운 도시의 발전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전하, 정말 놀랍습니다. 벌써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미 5,000명이 넘습니다. 모두들 화성의 새로운 시설과 좋은 환경을 보고 이주해온 것입니다. 정조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화성에는 정말로 혁신적인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시장,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 이야, 이 시장 좀 봐. 한양보다도 더 크고 깨끗해. 맞아. 그리고 길도 넓고 반듯해서 다니기가 참 편해. 새로 이주해온 백성들은 모두 화성의 편리함에 만족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행궁에서 나와 백성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터전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고. 전하 덕분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은 정말로 조선 최고의 모범도시가 되었습니다. 농업, 상업, 수공업이 모두 발달했고 백성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1년 후 정조는 화성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연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묘 앞에서 회가변을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래, 정조야. 내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해경궁 홍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위해 이토록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회가변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조는 이들 모두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과인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화성을 만들어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화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만세, 만세, 정조대왕 만세. 그날 밤 정조는 혼자 현룡원에 올라가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과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합당한 곳에 모셨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도시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 화성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 전체가 이런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죠. 정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업적으로 완성된 것이었어요. 화성은 이후 조선의 모범도시로서 오랫동안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요. 정조의 화성 건설은 단순히 아버지의 묘를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심과 백성 사랑, 그리고 혁신적 사고가 만들어낸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조대왕의 화성 건설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 공정한 임금 지급,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까지. 200년 전에 이런 선진적인 사고를 했다니 정말 놀랍죠? 오늘날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더욱 스릴 넘치는 이야기, 정조 암살 미수 사건, 그날 밤 왕을 노린 자객의 정체는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